20일 새벽 은평구 응암동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은평 지역 일대에 사랑벌레가 출몰해 보건소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랑벌레는 독성은 없지만 때로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천일염 공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마트 등 18개 유통사와 함께 재고 물량 확보와 가격 인상 억제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일 새벽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살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5층짜리 건물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벽과 천장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물건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21일 새벽 1시 반쯤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 4층 집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를 해서 나가니까 그 추락한 사람도 있는데 연기도 나고 이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저희.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의 몸엔 여러 곳에서 외상에 의한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집안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평소에도 자주 다퉜다고 말합니다. 하여튼 밤이면 소리 많이 났어요. 싸우기도 하고 쾅쾅거리고. 경찰은 부자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천일염의 공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18개 유통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 협회와 손잡고 재고 물량 확보와 적정 가격 공급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천일염 출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사재기 억제를 위해 시민 홍보를 펼치며 사재기를 유도하는 인터넷 판매 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재고 확보와 가격 인상 억제 등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위해 22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사랑벌레가 출몰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사랑벌레는 독성이 없고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때로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SNS 등을 통해 보건소 방역반을 2개조로 꾸려 은평구 16개 모든 동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사랑벌레 주 발생지로 보이는 야산 인근 경계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랑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방충망이 도움이 되고 창문에 붙어 있을 때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떨어집니다. 또 물에 오일이나 세제를 섞어 흰 용기에 담아 그늘진 곳에 설치하거나 파리약을 사용하면 사랑벌레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본격화에 나섭니다. 최근에 관련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창 은평구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은평구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은평구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은평구에서 제공되는 공공 와이파이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조례입니다. 네. 이 조례는 은평 구민들이 무료로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와 기술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은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지역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개통이 됐는데 그동안 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나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은평구는 2020년부터 문화시설, 노인시설, 체육시설 등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344개소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매일 평균 약 8,000명의 구민분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고요. 네. 연간 이용자 수가 약 31% 정도 증가될 정도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호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늘 보안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은평구의 공공 와이파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보완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은평구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서는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평구는 공공장소에서 비인과 불법 무인 단말기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은평구 공공 와이파이의 일반적인 접속 외에도 보안 접속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공 와이파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은평 지역의 공공 와이파이 접속자가 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좀 경제성이 낮다거나 속도가 느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좀 적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더라고요.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가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경제성 부분은 이제 낮은 속도에서 이제 경제성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례나 공공 와이파이라는 것은 정보 격차 해소가 사실은 주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경제성은 약간 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실효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디지털 약자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편의성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또 관심 두고 있는 이 밖에 지역 의제 다른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이제 공공시설 개방 그리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에 관련된 조례. 이번에 지금 한 공공 와이파이 이제 시설 확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고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송영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천구가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주거 안심 스마트 보안 등을 확대 설치합니다. 양천구는 오는 9월까지 목 2, 3동과 신정 4동 200여 곳에 안심 귀가 지원 앱과 연계된 스마트 보안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마트 보안 등은 앱을 설치한 구민이 접근하면 조명이 밝아지고 위급 상황에 휴대전화를 흔들면 조명이 깜빡거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조명입니다. 은평구가 가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무료 진단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은 가전제품이나 보일러 등의 에너지 소비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감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기한은 오는 8월 말까지이며 은평구는 선착순 150가정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매를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보건지소는 섬이나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인데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바로 공중보건의사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 공중보건 의사들이 해마다 줄어들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SK 브로드밴드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옹진군 북도보건지소 내과 진료실. 환자가 아픈 증상을 이야기하며 진찰을 받습니다. 지금 배 아프고 그리고 또 불편한 게 있으세요? 배 아프고 약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만성질환 관리부터 기초진료, 약 처방까지 고령의 어르신들은 보건지소 방문이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없는 섬에선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오고 또 매 하루에 한 번씩 또 그런 데 오세요. 지금 이 나이에 뭐 안 아픈 데 있나? 다 아프지. 온몸이 그냥 감기도 가고 뭐 그냥 이 다리야 허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물려치려고 가잖아요. 당초 이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명. 하지만 최근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과 주말 응급진료가 모두 중단된 상황. 주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거나 오늘 같은 경우 집에 있는 상비약을 다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을 때는 보건소 가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인천 섬지역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21년 87명에서 2022년 82명, 올해에는 8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응급 상황에서 저희 지소를 거쳐간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노인분들께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응급 상황, 응급 질환인지 아니면 응급이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응급 질환이다 아니면 뭐 비응급 질환이다 혹은 준응급 질환이다 이런 거를 감별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주민분들의 불편감은 이루 말할 수는 없겠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는 현실인데 그래서 인천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범시민 기구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공감하면서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공보위 감소를 막기 위해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혼잡도를 측정하는 이 시스템은 CCTV 정보를 AI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또 측정 수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혼잡 단계별 CCTV 정보를 AI에게 학습시키고 교통카드 이용 자료와 전동차 하종센터 등의 데이터와 교차 검증을 하게 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구조나 역세권에 따라 혼잡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혼잡 역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대 창업 허브를 건설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등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울 창업정책 2030을 발표했는데요. 창업정책 2030은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을 세계 5위의 창업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성수동 서울숲 주차장 부지에 1,000개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니콘 창업 허브를 조성합니다. 또 고척동 서울 남부교도소 이적지에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서울 제조 창업 허브를 건립하고 수서 일대에는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